혹시 이제 신문을 조금 보시면은 대만에 대한 얘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그게 뭐 중국과 미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서 대만이 약간 핫 포테이토일 수도 있지만, 대만이 TSMC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과 생산을 할 수 있는 물량 때문에 갑자기 대만이 굉장히 강자를 뜨고 있어요. 미국도 못 갖고 있는, 뭐 소련도 못 갖고 있는, 중국도 못 갖고 있는. 대만이라는 나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뭐 반도 안 되죠. 네, 되게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 하나로 가지고 약간 거의 뭐 미국을 앞서는 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뜨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폴리센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술력이든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든 하나에 집중적으로 이 권력이 모이는 그런 현상은 이제 없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우리는 그냥 그대들이 뭐 1위, 2위 하는 그런 나라지, 굉장히 강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노폴리, 뭐 듀오 뭐 이런 게 이제 두 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건, 폴리는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각 축에서 여러 나라들이 그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특히 기술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질서라는 게 이런 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기술 말고 그 인종,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과학과 기술 말고 그 이 사람들의 통계학적,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 백인보다 이렇게 섞인 인종이 더 많아집니다. 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그리고 그게 흑인, 뭐 라틴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흑인과 라틴계하고 동양인과 막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 이게 섞이고 종자가 섞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젠지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갑자기 럭셔리 마켓이 막 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젠지가 지금 구매력 가지고 막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동일한 젠지는 엄마 아빠가 인종이 다 달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루트를 따라가면 다 다릅니다. 그 이 멀티 에트니시티와 멀티 컬처럴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품으로 담아놓고 그들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된다. 그게 큰 사회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폴리센트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ubjective truth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왜? truth라는 것 자체가 subjective하지 않습니다. truth는 되게 objective한 게 truth예요. 근데 여기서 왜 subjective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뉴스도 내가 만들고, 내가 본 뉴스, 내가 본 광고에 AI가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내가 본 거에만 그 비슷한 것만 계속 와요. 피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SNS,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지난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컨스피러시 티어리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뉴스에서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음모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봐요. 그러면 음모론을 조작을 하고 그 만드는 그 뉴스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subjective truth나 뉴스를 갖다가 이 통제를 하고 이거를 좀 잘 이게 생태계를 잘 관장을 하는 법제도라든가 윤리의 공정한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빨리 움직이는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어떤 그 기술의 어떤 발전이 물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더 많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우리 운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를 볼 줄 알고 지도를 보면서 막 머리를 썼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좋은데, 이제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니까 내비게이션 고장 나거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이상한 도로로 빠지는데 어떻게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좋은 걸까요?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게 이 큰 매크로 무브먼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해보셔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될 어떤 윤리 기준이라든지 법 기준이라든지 이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철학이 그만큼 빨리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얼러지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 럭셔리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힘들게 살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뭔가를 나누고 행복한 거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매일 힘들게 일하고 나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하고 멀어지게 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이제 이런 거를 전 세계 국민이 그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거의 2년째 막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미국의 인구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는데 36%가 미국인의 심각한 외로움을 자기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고 자살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사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이얼러지라는 어떤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막 이게 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너무 강타를 했어. 그러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깨끗한 공기 마시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처럼 행복감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행복 느끼는 것도 하나의 럭셔리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거하고 연결가 돼서 아까 이제 롱리너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인 니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뭔가를 커넥션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팔로워들이 그렇게 생겨나서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 팔로워들하고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우리의 브랜드의 본드를 다지느냐 이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내가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구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왜 유기견 길 잃은 강아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타심을 느끼고 어떻게 불쌍한데 어떻게 왜 이런 걸 느낄까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코드가 있어요. 마라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라토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뛰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타심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이타심으로 helpers high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그게 나의 기분을 그래 진정이 착한 일을 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타심 이런 거를 많이들 지금 보고 그게 브랜드를 딱 봤는데 이 브랜드가 나쁜 짓 하고 있어. 플라스틱 너무 많이 생산을 해. 다른 대안이 많아. 그럼 100원 더 주고 다른 브랜드 찾는 거죠. 그 무브먼트가 어떻게 보면 클린 뷰티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큰 흐름의 배경이 지금 되고 있고 간단하게 코비드가 강타하고 나서의 전반적으로 컨슈머 사이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눠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추려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엠파틱,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특히 크루얼티 프리 이런 거가 굉장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에티컬 뷰티의 큰 축에 크루얼티 프리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팬데믹에서 고생을 내가 했을 때 고생을 같이 실은 한 가지 제가 여기 오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오늘. 근데 바지에 빵꾸가 난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지 진짜 칠칠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보고 지나가 버리고 어떤 분이 괜찮으세요? 라고 나한테 막 우쭈기고 어찌나 고마운지 그 친구한테 뭐 콜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고생을 했을 때 같이 함께한 사람하고는 메모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런 팔로워가 있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기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어떤 사회 활동을 하시나요? 어떤 CSR 활동을 하시나요? 그게 그저 그냥 남들 하는 거니까 그냥 페이퍼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안 먹힐 거예요. 진정성은 분명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윤리적 가치 추가 지불 의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20대 연구소가 86.5%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희소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2018년도인가 7년도에 나온 꽤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휘발성이 있다 할 때 그 나르는 휘 그리고 작은 소 이런 그 희소 가치를 느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요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식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얼타에서도 얘기할 때 conscious beauty에서 conscious consumption하고 같이 얘기가 됩니다. 품질이 좋은 거를 적게 사는 그런 행태로 좀 의식 있게 소비를 한다. 이게 이제 conscious consumption인데 자라나 H&M이 막 패스트 패션으로 만들어낼 때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 당시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미드 같은 거 보시면은 양말을 왜 빨어? 그냥 사면 되지. 약간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희소가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면 이렇게 연관이 돼요. 뭐냐면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어서 돈줄하러 간다고 합니다. 홍대 앞에 형제가 치킨집을 하는데 너무나 착하대. 소문이 났어. 우리 신촌에서 만날 거 어차피 만날 거면 홍대 앞에 그 가게 가자. 근데 맛도 좋아. 그냥 나 페북에다가 올려줄래. 너무 맛있지 않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닝 아웃을 합니다. less but better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거에 미닝을 둡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사는 대신 이 지속가능한 패키지 있는 거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나의 소비력을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나온 세미나를 제가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씩 줄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환경연구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환경하고 관련된 그 단어들이 빅데이터에 표출이 많이 된 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제로, 비건, 죄책감, 줄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애니멀 드리븐 인그리디언트를 안 쓰고 베이간으로 많이들 가는 이유가 뭐 소에서 나오는 퇴비가 그 이산화탄소를 공장에서 뿜는 그런 보다 뭐 한 25배나 더 많이 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비건으로 많이 돌아서들고 있고 물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는 그게 더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식물 기반 원료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은 사이언스에 대한 게 저는 넥스트 K-뷰티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지금까지는 뭐 펀, 뭐 되게 뭐 예쁜 패키지 그 다음에 가성비 좋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K-뷰티의 그 이 형용사였다면 앞으로는 이 사이언스 드리븐 된 효과성 우리가 진짜 어떤 에비던스가 있고 진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원료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임상을 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넥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떤 코비드로 인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뷰티 그러면 항상 뭐 얼굴 예뻐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는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웰너스와 셀프 케어라는 게 곧 뷰티라고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요가하는 사람이 거의 5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다 요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요가가 미국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더 정신 건강적으로 내가 이 뭐 메디테이션을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인저스티블 쪽으로도 많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먹는 거와 피부와 정신 건강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뷰티는 셀프 케어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ethically correct한 그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전에 이제 베이간이든 그 크루얼티 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인 윤리적인 뷰티를 아우르는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액티브하게 기부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큰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거를 하고 있고요. CSR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큰 기업이 아니라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이제 베이건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얼티 프리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인디 브랜드들 중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유통회사는 너네 회사가 어떤 CSR 하고 있어?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클린 그 뷰티의 어떤 인그리디언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만 지금은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타겟과 세보라도 이렇지만 올리브영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좀 혹시 모르셨으면 아셨으면 좋겠어요. 크레도 뷰티라고 해가지고 크레도라는 게 2015년에 미국에서 탄생된 첫 번째 클린 뷰티 유통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원조입니다. 원조. 근데 이제 크레도가 원래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했다가 펀딩 받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클린 뷰티를 뭔가 내 브랜드의 어떤 이 컨셉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데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큰 대형사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규모가 어떻게 됐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진짜 많이 봅니다. 2015년도에 제가 한번 좀 클린 뷰티 해보려고 했다가 여기에서 리젝트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리젝트 당한 성분이 기도 안 막히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인그리디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BM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루프스토어.com을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의 그 창업자가 되게 독특한 친구죠. 빌 게이츠처럼 어디 스탠퍼드 다니다가 중도 하차하고 쓰레기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재생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자기의 이 비전이 뚜렷한 친구인데 이 회사가 만든 이 루프 여기에 참여하는 리테일러들이 이만큼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라스틱 이코노미에 대한 미국 내에서는 이 큰 업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까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아예 탄소 제로도 아니고 탄소 포지티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제품을 이용을 하면은 이 공기 중에 내뿜는 탄소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estorative actio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ETHI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 ETF입니다. 이게 상장이 되어 있고 서스테이너블한 기업을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매년 편입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으면 탈퇴도 시키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난 5년, 2020년을 딱 잘라서 봤더니 이렇게 많이 프리미엄을 갖고 성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CSR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기업 가치도 이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기업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 여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게 2,500개의 유해 성분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미국 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내 팔로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 표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아주 클레버하게 자기 컨셉하고 연결을 시켜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 여기다가 제가 예로 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세이더 같은 경우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요거 그 유튜브 링크니까요. 들어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 네일 아트하고 이게 시각 장애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저 이거 보고 울 뻔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세이더 제품 막 샀습니다. 저는. 네일아지는 화장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탄소 아까 제로가 아니라 탄소 포지티브로 이 진을 마시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 공기 중에 나가는 배출되는 탄소를 오히려 줄인다.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완두콩을 원료로 하는데 완두콩 자체가 그 나이트로젠을 많이 비료가 필요 없고 또 본인들이 재배를 해서 본인들이 패키징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레기 걷어가지고 또 다른 농장에 비료를 또 주는 이 아주 서큘러 이코노미가 잘 돼 있는 그런 진 회사고 뷰티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윤리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 있고 이거 보시면 처음에 저게 내가 인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왜냐? 이게 글씨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가려진 거예요. 뭐냐면 데일밴드예요. 데일밴드. 근데 데일밴드 색깔을 저렇게 흑인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티가 안 나게 한 거죠. 이거 테스코가 한 거예요. 돈 얼마나 들었을까요?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뭐랄까 심리를 잘 자극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색깔을 만들 때 여러분 23호, 21호 딱 두 개 만들고 왜 우리가 한 10억 못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시장이 우리는 되게 호모지니어스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은 비슷비슷해요.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우리한테 시급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녀나 미국에서 메이크업 장사를 조금 하실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피부톤 말씀드렸죠? 백인이 앞으로 소수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언스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이 속도가 빨라진 게 5분밖에 안 남아서 막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대세다. 한 800조 시장이 될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 지속가능성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원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팜 오일이 그렇습니다. 팜유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굉장히 많이 태워버려야 돼요. 아시죠? 근데 미국의 C16이라는 작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회사가 그거를 실험실에서 똑같이 미미팅 해가지고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무려 팜 오일보다 30% 더 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뭐 몇백억을 투자를 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이 굉장히 핵심이고 그런 데하고 여러분 기술이 나는 없어. 그러면 기술 있는 데하고 콜라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자, 이거는 원오션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떻게 내가 사이트를 구성을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패키징과 얘네들이 하고 있는 CSR 활동이 진짜 다 바다야. 진짜 모든 게 다 바이오고 모든 게 다 머린이에요. 너무나 이 스토리가 일관성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로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닌 균사체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고가 제품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런 조류, 폐조류 이런 쪽으로도 패키징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스메틱스 이런 데 많이 다니셔가지고 패키징의 넥스트 기술 같은 거를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그 섬유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폐조류를 만들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감도 이제는 생분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스토리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그 클린 컨버세이션을 하는 이제 ATHR 뷰티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바디에다가 이렇게 그 브론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닝 효과를 날 수 있는데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반짝이가 마이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카가 아니고, 마이카는 여러분들 인도에 아동 착취를 해가지고 반짝이 넣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노노입니다. 서스테이너블 쪽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하고 그 좀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듀마이트도 미국 회사인데 이게 그 알루미늄 통에다가 조그만한 그 네모 비누처럼 생겼는데 이게 세럼이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발라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스플릿 엔드 이제 머리가 상한 데다 이렇게 바르면은 모이스처라이저가 되고, 또 태닝 가기 전에 바르면은 수딩 이 하이드레이션도 되고, 그래서 제형이 되게 독특하고 세상에서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디 브랜드 그 파운더의 그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유통되는 알루미늄 중에 거의 뭐 70몇 프로 중에 1888년부터 만들어진 게 그대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안 이 칸칸이라는 회사의 창업자도 그러면 리필을 만들고 맥주 캔처럼 캔을 만들어 가지고 리필을 만들자. 어려운 컨셉 아니죠. 근데 되게 독특하고 이거를 온라인이나 인스타에서 내 팔로워들한테 팔면 이게 회자가 돼가지고 브랜드들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서클 뷰티라는 영국 회사인데,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그 농장에 가면은 이제 블루베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쓰레기, 헤비물이 있는데 그거를 컬렉션 해가지고 그거를 인그리디언트를 업사이클 하는 거예요. 원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사이클하는 그 이코노미를 잘 활용한 브랜드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클린 뷰티하고 연결해서 윤리적인 그걸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런 매번 이런 스토리텔링 디렉션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런 4개의 스토리를 SSFW 넣어드리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거 4개를 약간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엄마의 자궁이에요. 여기처럼 클린한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을 하나의 테마로 해가지고 프로덕을 만들고, 오늘 공유해드릴 거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정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생한 칼라도 지속 가능성한 원료로 지속 가능성 그 블링블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만들었고요. 페이가는 조금 더 그 이 원주민들의 어떤 느낌이 드는 그래서 좀 서스테이너블하고 연결될 수 있는 코드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파테크라는 거는 이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컨셉을 만들었고, 그 컨셉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스킨 컬러 우리는 메이크업을 안 해. 우리는 스킨 컬러야. 그래서 컬러를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컬러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은 스킨케어라고 할지라도 그 패키징에 어떤 컬러를 어떤 배경으로 해서 컬러를 고객하고 얘기를 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컨셉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공유 경제라든가 서스테너빌리 할 때 이런 컬러를 낡아빠진 빨래 이 집게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펜턴치 컬러를 구성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이런 사례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공유 경제로 나온 3가지 컨셉이 뭐냐면, 내가 설거지를 집에서 하는데 설거지할 때 세정제 따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비누 따로 이렇게 쓰지 말고 뭔가 포뮬라가 여기서 써도 되고 저기서 써도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뷰티가 홈케어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그런 컨셉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뭐 컨센트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프레시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특히 애완견들 요즘 많이 이제 기르시잖아요. 근데 애완견이 싫어하는 그 냄새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핸드크림이나 퍼스널 케어 같은 거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냄새, 고양이하고 개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으니까 그 냄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중국만 하더라도 고양이 키우는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5천만 명한테 여러분들이 만드는 핸드로션은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한 번 사고 내 고양이가 이상하게 이 핸드로션 발랐더니 싫어해. 그럼 다시는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공유 경제라는 하나의 가족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우리 애완견도 좋아하는 프레시너, 그런 스멜, 그게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컨셉을 만들어보고, 아까 내가 이 빨래 집게에 대해서 컬러를 생각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광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온라인상이든 내 웹이든 광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컬러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갈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타낼 때 처음부터 컬러하고 같이 연관된 거를 만드시면 하나의 어떤 그 아까 오션, 원오션이라는 그런 회사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 좀 되게 일관성이 있네,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하네, 왠지 얘네들은 세련됐어, 이런 느낌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서스테이너블이야, 우리는 화장품이야, 메이크업이야,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좀 어려워, 그래서 크림이 어려워. 이제는 이런 반짝이도 이태리 같은 이제 그런, 물론 비싸긴 하겠지만은 많이들 이제는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도 이게 생분해되는 것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룩을 한번 크리에이션 해봤고, 뭔가 이제 페이스 제품, 파운데이션도 이런 고체로 이렇게 예쁘게 보석함처럼 패키징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디어까지 좀 실용적으로 팁을 좀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좀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